2015년 10월 7일, 2년의 긴 공사 끝에 백양로가 학생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백양로의 모습은 조금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연세대학교의 위상이라도 보여주듯이 백양로는 화려한 모습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연세대학교는 백양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인데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짙어지자 마침내 학교는 2014년 1월 9일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학교는 백양로 공사는 상업시설 입점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학생들의 복지를 신경 쓸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백양로 지하공간의 구성은 공간구성위원회를 열어 학생과 논의하겠다라고 학생들과 약속했습니다. 크게는 이제 그 공사 구간의 전반적인 축소와 이제 이후에 이제 완공이 되었을 때 공간에 대한 이제 구성의 권리들을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 약속받은 부분은 이제 공사 구간을 조금 축소하는 거와 더불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왔을 때 이제 공간구성위원회에 각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이제 같이 논의할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한 게 이제 간담회 주요 맥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사실 내부 설계도 안 나왔다라고 학교가 말해서 뭐 공간에 대한 합의를 할 수는 없었던 거고, 구체적인 합의가 유일하게 있었다면 이제 그냥 학생 공간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공간은 공간구성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 보자. 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지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공간구성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5월에 완공될 예정이었던 백양로 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면서 학교는 백양로 지하 공간 입찰을 서둘러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학교가 학생들과 약속한 공간구성위원회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양로의 내부 공간은 학교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정해졌고, 완공 후 공간구성위원회에 대한 학생들의 문의에도 학교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백양로 지하 공간의 구성은 공간구성위원회를 열어서 학생들과 논의하겠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저희는 백양로 지하 공간에 대해서 글쎄요, 총학생회하고 전혀 논의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아니, 저희는 분명히 학생복지처를 통해 가지고 총학생회 회장도 만나고 통화연합회 회장도 만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충분히 의사가 서로 얘기가 돼서 합의가 돼가지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는 분명 백양로 공사는 상업시설 입점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양로 지하를 조금만 둘러보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보이는데요. 물론 이렇게 생긴 상업시설들이 학생들에게 편의를 주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업시설들이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공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상업시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효용이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상업시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가격들도 학교에 있는 건물 치고는 되게 비싸고, 진짜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연세인이 얼마나 되나 좀 그게 또 의문이 가고, 사실 이 공간들을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뭐 자치 공간이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뭐 세미나룸이나 스터디룸으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좀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나 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일단 가격이 기존에 있는 데에서 너무 비싸다는 점이 단점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그 지상으로 다닐 일이 많으니까 지하 갈 일 자체도 많이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편의에는 크게 이바지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양로 지하 공간에서는 패컬티 라운지라는 공간도 보였는데요. 이 공간은 교수들의 전용 휴게 공간으로 학생들의 출입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을 위한 공간은 교수님 한 명마다 사무실이 다 배정되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왜 굳이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다 같이 써야 하는 백양로 지하 공간에 네. 네,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학교는 또한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신경 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백양로는 여전히 장애하구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데요. 먼저 백양로 지하에 관한 부분에서는 먼저 문이 너무 무거워서 장애 학생이 혼자 다닐 경우에는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한 점이고요. 백양로 지상에 대해서는 분수대 같은 곳에 뭐 휴게 공간이라든가 벤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이 턱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학생들이 접근을 못하게 되는 점이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백양로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공사가 완료된 지금에도 백양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백양다방은 2013년도에 백양로 공사가 처음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 좋은 모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 교수님들과 함께 다방을 운영했던 학생 자치 모임이고요. 이제 공사가 완공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학교가 이행하지 않았던 약속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학생들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야겠다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모여서 이제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모임, 학생 자치 모임입니다.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공간구성위원회를 다시 한번 구성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학생 주체가 참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시설이 이제 기본 계약을 3년으로 하는데 그것에 이제 재계약 시기가 왔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 빈 공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꼭 그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학교가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학생들과의 소통의 부재는 학교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위치를 단면적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학교는 빠르게 진행된 입찰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논의가 없었던 것을 인정했고 남은 지하 공간의 계획에 대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간의 소통과 끊임없는 관심이 있다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백양로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